나 같은 게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사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3위. 자존감이 낮으면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아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 낮은 자존감이 내 아이에게까지 전염됩니다. 오늘 그 정체를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입니다. 머릿속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런데 입이 안 열립니다. 나 같은 게 괜히 나서면 민폐 아닐까? 그렇게 입을 다물고 회의가 끝납니다. 옆자리 동료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팀장이 "오, 그거 좋은데?" 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그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퇴근길에 이직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괜찮은 공고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력서 쓰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그냥 닫습니다. 지금 나가봤자 어디서 받아주겠어? 관심 있는 사람한테 SNS 친구 신청을 눌렀다가 취소합니다. 집에 와서 자기계발 영상을 봅니다. 나도 내일부터 해봐야지.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을 때 벌어지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자체가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행동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도 10명 중 7에서 8명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도전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나는 못해 라고 미리 결론을 내버리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이상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상사가 "이번 보고서 잘 썼어 라고 합니다. 보통이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에이, 그 정도로요?" 혹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가 먼저 떠오릅니다. 칭찬이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나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이 그 이미지와 맞지 않으니까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구조입니다. 행동을 해야 자신감이 붙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행동을 못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야 하는데 칭찬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튕겨내는 상태. 이쯤 되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의 문제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가족한테 옮기듯이 낮은 자존감도 가까운 사람에게 옮깁니다. 다만 감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옮긴 사람도 옮은 사람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가 평소에 "나 같은 게 뭘" 하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혼잣말처럼 던진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는 아이는 그 말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못하는 건데 나는 당연히 못하겠지?" 아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며드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가치관 기반은 7세까지 형성됩니다. 7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전에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인가의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같은 태도를 배웁니다.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물려받습니다.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옮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문제를 더 키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SNS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SNS에서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여행 다니고 다 승진하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면 자존감이 더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또 비교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대에서 30대 사이 SNS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는 습성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고 SNS 중독 정도도 높다는 악순환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비교가 자존감을 깎고 깎인 자존감이 다시 비교를 부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나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이에게 전염되고 SNS를 통해 더 깊어집니다. 개인의 문제였던 게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전염된다니.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타고나는 성격 같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7편의 논문, 129개의 실험을 모아서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기 긍정감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다. 적절한 방법을 쓰면 실제로 바뀝니다. 이건 누군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긍정감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파동처럼 오르내려요. 체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 자신감이 넘쳤는데 오늘은 바닥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바닥을 쳤다고 해서 내일도 바닥인 게 아닙니다. 자존감의 파동. 누구에게나 이 오르내림은 있어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나요? 지금 낮다고 영원히 낮은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의외일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강점이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쉽게 다치고 아프죠. 그런데 그 민감함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남들보다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라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카지마 테루라는 일본의 심리 상담가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긍정감이 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5살 때 양부모가 야반 도주합니다. 아이를 두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9살 무렵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됐고 자살 미수를 반복했습니다. 25에는 빚에 몰려 공황 발작이 더 심해졌고 거기서부터 10년을 은둔합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10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자기 긍정감을 높이세요 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바닥 중에 바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5에 일어섭니다. 혼자 힘으로 그 바닥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5,000명 이상을 상담했습니다. 회복률 95%. 자기 긍정감이 가장 바닥이었던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상처받은 치유자. 자기가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누구보다 정확히 압니다. 그 깊은 공감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 거예요. 자기 긍정감이 낮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그 민감함은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오히려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입니다. 자기 긍정감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 뭔가를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자기 긍정감이 낮아지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거 집착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함정은 타인 비교입니다. SNS를 열 때마다, 직장 동료를 볼 때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는 습성. 이게 멈추질 않아요. 비교하면 할수록 자기 긍정감은 떨어지고 자기 긍정감이 떨어지면 더 비교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이 2가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과거에 붙잡혀 있구나.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대처가 됩니다. 실제로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득이나 학력보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느낌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기 긍정감을 실제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이 2가지를 제대로 알면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 먼저 즉각적으로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기 긍정감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파동처럼 오르내리고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감이 낮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민감함이 당신만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기 긍정감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자존감 시리즈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